한반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하루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북한에서 선보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최신형 SLBM을 선보인 데 대한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10월 10일 75돌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은 괴물이라고 불리는 대형 ICBM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많은 나라들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간할 수 없고 또 진짜라고 하더라도 너무 크기가 크다는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전혀 북한이 김정은의 의도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은 군사 퍼레이드에서 내보인 전략 무기들을 모두 실험 발사해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2012년 12월에 광명성 3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정찰위성 목적으로 쏘아올린 것이 아니고 실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인공위성에 빗대어 쏘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촬영 장비를 설치해서 궤도상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핵탄두 무게만큼의 철덩어리를 바로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 쏘아올린 그 위성 탄두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포착하여 CNN이 방송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기술이 획득할 수 없었다고 단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된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의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운반 로켓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의 기술로 러시아의 주문해서 운반 로켓을 수입에다가 1차, 2차로 쏘았지만 모두 실패했던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가장 잘 만든다고 하는 또 운반 로켓 성능 부분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어깨를 겨루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3번 만에 광명성 3호라는 인공위성을 대기권을 벗어난 바로 그 성층권 궤도에 정확히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나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위력을 군사과학기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신형 SLBM 여러 개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로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다탄두 로켓을 장착할 수 있는 SLBM까지 무장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심대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제가 10월 10일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한반도에서 제2의 6.25 전쟁과 같은 기습 공격 작전이 벌어질 때 미국이 개입한다면 바로 이러한 다탄두 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괴물 미사일들을 총동원해서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생 결단하고 미국이 개입한다면 싸우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김정은은 군사 전략적 우위에 확실히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바탕 위에서 김정은은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남녘동포들이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우리 남과 북이 손잡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같은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북한판 패트리엇 미사일과 같은 엄청난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신종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시라고 봅니다. 이번에 북한이 만든 탱크는 에이브럼스용 미제 탱크와 똑같은 형태의 탱크, 색깔도 똑같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재래식 무기를 견주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 보위대학 연구실장 대자로 있을 당시에는 북한의 모든 탱크는 국방색이라고 하는 즉 녹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보인 신형 탱크는 에이브럼스 신형 탱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색깔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공격형 신형 장갑차에 대공 미사일과 지상대 지상 미사일을 장착한 신형 스트라이커 장갑차까지 선보였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냉이죽도 없어서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김정은은 모든 것을 국방과학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군년대에 입국한 인민군 고사포 중대장으로 있던 여성의 편지를 여러분들께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먹기 살기 힘들어서 인민군 여성중대 병사들은 가장 여성들에게 필요한 여성용품도 없어서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내기밥도 배불리 못 먹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들어온 평양시 중심구역에 있던 제3국을 통해서 입국한 제 후배를 어제 만났습니다. 평양시 중심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배급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강내밥도 없어서 배불리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김정은은 어디에서 그 막대한 돈을 끌어다가 저 신형 전략 무기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그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필품도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여성들, 용량식은 둘째치고 입살 죽이 없어서 용량실조에 걸려서 쓰러져 나가는 수많은 북한의 어린 아이들, 그리고 용량실조에 걸린 산모들, 그리고 노약자들, 이런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준다는 건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이번 10월 10일에 열병식에서 보여줬듯이 아무리 전 세계에서 북한을 도와주고 용량식을 보고받더라도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북한의 군사력과 그리고 김정은에게 충직한 인민군 최종의 병사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파괴되면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지 저는 현 정부와 국방부에 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그 많은 전략 전술적 무기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북한에서 직접 찍은 동영상도 보여줬지만, 북한은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까지도 핵미사일로 초토화시키는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일 내에 한반도 전역을 무력으로 침공하여 조화 통일시키겠다는 동영상까지 찍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흔적도 없이 폭파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그 시각부터 한국과 우리 국민은 북한에 짓밟힐 대로 짓밟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이번 10월 10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남김없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한국과 우리 국민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북한의 열병식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이 파괴되는 순간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김정은에 의해 노예로 전락될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